아, 점심을 뭘 먹지? 매번 고민하기도 귀찮아. 네가 결정해줘. 돌려 돌림판. 그래, 오늘은 햄버거로 결정했어. 골라봐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써리원 햄버거예요. 헉, 이건 또 뭐야? 점심 한번 먹기 정말 힘드네. 번호를 골라주세요. 아, 다행이다. 난 아무거나. 아, 선택은 너무 힘들어. 뭐야? 내가 우유부단하다고? 아, 맞습니다. 진짜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쉬우세요? 예? 안 쉬우세요? 저요? 예. 저도 결정장애가 좀 있죠. 저는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네. 이따가 뭐 드실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요? 네. 아무거나. 그게 결정장애죠. 아니, 아무거나. 결정장애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 듣는 게 있는데요, 저녁마다. 그거 끝나고 오면은 우리 동네에 연 음식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심야 만두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만두만 드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월수금은 무조건 만두. 아, 월수금 무조건 만두.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예. 만약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중국집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레스토랑 갈까? 아니면 한식 먹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은, 다 좋은 데로 데려가죠. 뭘 좋아하세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저는 일본 꼬치구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일본 꼬치구이는 싫어. 난 한식. 네가 골라! 못 고르겠어. 나 결정장애야. 골라줘. 저번에 흔들 다리 위에서 고백했어. 내가 받아줬잖아. 먹고 만나자. 뭘? 밥 먹고 만나자고. 이런? 밥 먹으러 나왔는데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밥 먹고 나오라니. 따로따로 먹고 오빠 9시 반에 갈게. 아, 진짜 헤어져. 잘 가! 아니 근데 진짜 음식도 음식이지만 예. 뭐 예를 들면 쇼핑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저는 굉장히 성격이 충동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냥 해놓고 후회하는 게 더 많죠. 그래요? 예, 내가 그때 그걸 왜 샀을까? 이런 식으로. 그거 괜히 먹었다. 이렇게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워낙 머리를 안 써서 그런지 네. 예, 결정장애는 조금 공감이 안 없는 된다는 편이에요? 부분이죠. 예. 그럼 결정장애 이거 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유전적인 뭐 그런 겁니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정장애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소비자 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무실에 간다. 네. 그럼 남성 패션이 그렇게 발달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네, 회색이나 까만색 양복 한 벌 입고, 맞아. 예, 여름엔 반팔 와이셔츠, 맞아. 겨울에는 긴 와이셔츠, 네. 그 다음에 넥타이는 클립.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 입는 옷 맨날 똑같고, 겨울에 입는 옷 맨날 똑같고, 무슨 결정장애가 있습니까? 그렇네. 그죠? 그리고 구내 식당에서 거의 대부분 밥 먹고. 네. 가끔씩 주말에만 가족들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럼 그래. 그렇게 사셨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네. 거죠. 근데 지금은 옷을 입으려고 해도 컬러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넥타이 이 넥타이도 넓은 거부터 얇은 거부터 니트로 된 것도 있고 뭐 나비 넥타이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정장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매번 다 결정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네. 실제로 당연히 인간이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햄릿 증후군은 뭐예요? 햄릿이라는 것은 네. 이제 햄릿은 사람 이름이죠. 예, 어떤 진짜 사람 얘기는 아니고 어떤 캐릭터 이름입니다. 예,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햄릿이라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죠. 네. 근데 이 비극의 주인공인데 자기 아버지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삼촌이 자기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햄릿은 지금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삼촌이 왕이 됐는데 이 아버지의 귀신이 진짠지 그래서 삼촌을 죽여야 되는지 그래 아버지를 복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환상을 봐가지고 내가 삼촌을 죽이면은 살인이 되는 건지 결정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군요. 예,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다 그러면 햄릿처럼 복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결정 못하고 네. 삼촌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도 결정 못하고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도 결정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햄릿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저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햄릿조차도 결정장애가 있었던 거네요. 햄릿이 아직 결정장애 이제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콘. 예. 결정장애 매니아. 뭐 매니아까지는 아니고 이제 경영학과 교수인 시나 아이앵거는 슈퍼마켓에 두 종류의 잼 시식대를 두고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식대에는 6가지 잼을 놔두고 또 다른 시식대에는 24가지의 잼을 진열해 두었죠. 실험 결과 지나가는 고객의 60%가 24가지 잼이 마련된 시식대에서 잼을 맛보고 갔습니다. 하지만 잼의 판매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24가지 잼이 마련된 시식대에서는 단 3%의 고객만이 잼을 사갔고 6가지 잼이 마련된 시식대에서는 30%의 고객이 잼을 구매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이 진짜 몇 번을 얘기해요. 고르기 귀찮다고요. 30가지가 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가 괴롭습니다. 그렇죠. 다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31가지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없어. 그래서 제일 심지어는 커도 이만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는 결정하기 싫어서 아예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아까 본 그런 경영학적인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30개나 있는데 여기서 3개만 골라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이 하던 얘기도 있잖아요. 재주 많은 아이가 밥상에 쌀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글에도 재주가 있고 춤에도 재주가 있고 노래도 재주가 있고 이러면 뭘 할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이 조선시대도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아, 그렇네. 재주가 오히려 많으면 이 중에서 내 길이 뭔지를 선택을 못하고 시간만 이제 흘러가는. 그렇죠. 이걸 하자니 이게 아깝고 내가 노래도 잘 부르고 글 재주도 있는데 글을 쓰자니 노래 부르는 재주가 아깝고 저는 이제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죠. 노래 워낙 못 부르기 때문에. 재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근데 방송을 또 요즘에 하시니까. 예. 방송이랑 작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게 힘드네요. 선택해! 지금! 당장! 안 할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예.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어렵겠네요. 햄릿 증후군 같은 것을 우리 선조들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재주가 여럿인 아이가 밥을 굽는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한 가지를 파서 잘하자. 예. 자, 그리고 동민 모모님이 그래서 제 선택은요, 탕복밥, 짜장, 볶음밥, 짬뽕, 탕수육 모두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선택. 그리고 최현희님은 나는 주사위를 굴리지. 최현희님은 결정장애가 있으신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 게. 근데 주사위를 굴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위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위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뭐한테 그 결정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결정장애가 왜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래요. 하나보다 딴 게 진짜 좋으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바지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다 잘 나왔어.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지. 하나는 넉마고 하나는 패셔너블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패셔너블한 거 고르죠.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는 결정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고민이면은 네. 주사위 굴러버리는 것도 뭐 동전 던지는 것도 방법인 거죠. 나쁘지 않다.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선택할 그 사항들이 선택할 게 인생을 살면서 적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도 바뀌면서 더 많아졌잖아요. 더 많아지죠. 그러면 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중에 레빈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딱 일어나서 다시 잘 때까지 할 수 있는 결정의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무조건 정해져 있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저녁에 해야 돼요. 네? 근데 아침에 벌써 티셔츠 무슨 색 입지 하나 날린 거예요. 아, 바지 뭘 입을까 하나 날린 거예요. 날렸어. 아침에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하나 날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은 중요한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 외의 모든 결정은 미리 해버리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식도락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결정 장애가 없겠죠. 오늘은 일식이 먹고 싶고 오늘은 중국식이 먹고 싶고. 근데 맞네. 내가 식사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고민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아예 식단표를 짜가지고 매주 똑같은 걸 먹어버리면은 한 번만 고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진 사회에서 오히려 선택의 폭을 과감하게 줄여버리는 것이 방법이다.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걸 먹습니다. 무조건.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김밥이요. 왜냐면 그거 생각할 시간에 대본 보는 게 그렇죠. 그거 뭐 이렇게 뭐 먹지 뭐. 그게 지금 그죠?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3년을 먹으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이제 또 한 번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냥 도시락을 또 바꿨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국물을 떠먹었을 때 이게 숟가락에 있는 국물이 그게 재밌어요? 내 입으로 100% 들어올까 아니면 흘릴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밥을 먹거든요.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반복해라. 예. 저는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은 뭐냐면요. 많은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네. 옛날 일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걸 잘한 선택인가 못한 선택인가. 많이 하죠. 과거에 대한.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머리가 네. 하루에 5개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 중에 3개를 갖다가 옛날 결정을 다시 하는 거에 써버렸다.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아깝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깔끔하게 털어야 된다. 이런 이제 몇 가지 팁을 지키고 맞아요. 그냥 결정하는 방법,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매번 결정을 할 때마다 새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럼 그 방법대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야,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 가는 내용은 그거네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힘을 남겨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반복을 하든지 다트를 던지든지 네, 주사위를 주사위를 굴려서 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살아야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나한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집중해서 거기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전 결정했습니다. 30몇 가지의 아이스크림 그냥 하루에 3가지씩 매일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에. 다른 맛으로. 됐어! 아. 10일 뒤에 다시 다이어트 시작.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예, 오늘도 예. 즐거우셨죠? 예,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네. 좋은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네. 이렇게 똑똑한 동생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세상의 모든 법칙을 톡 까놓고 토크하는 세상의 모든 법칙 세모 톡! 들어가세요. 됐습니다.